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.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주방위군이 이제 철수를 했죠. 지금은 이제 곳곳에서 평화로운 그런 시위가 있고 약탈이나 방화 그런 것은 미국 전역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. 제가 진단하고 분석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그 안티파, 안티 파시즘을 비롯해서 그 배후 세력들이 테러 집단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를 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FBI하고 CIA 등 그 사정기관들의 활약 덕분이고 또 일부는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하로 이렇게 숨은 것 같습니다. 그 조지 플로이드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죽었죠. 그 경찰관들은 이제 기소가 됐고 미국이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이렇게 다뤄질 것입니다. 만약에 한국 법정 같았으면 요새는 약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거예요. 그 justice 정의나 뭐 법치 그런 거에 좀 안 맞지만 미국은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. 이번에도 봤지만 그 뭐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 그 생명도 소중하다 뭐 그래서 흑인 차별, 인종 차별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갔죠. 근데 제가 이 발견한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흑인이 백인을 죽인 살인 사건은 11.3%, 백인이 흑인을 죽인 것은 0.95%, 백인이 백인을 살인한 것은 10.84%, 또 흑인이 흑인을 죽인 것은 무려 57.14%입니다. 이 조지 플로이드 다 밝혀졌지만 위조 지폐를 이제 사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. 근데 초기에 또 반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반항은 이제 resisting arrest라고 그러죠. 반항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테지만 반항해서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원에서 공정하게 이게 될 거지만 또 부검 결과는 이 조지 플로이드 몸 안에 펜타닐하고 메앰페타민이라는 그 마약 성분이 있었고 또 기저질환 중에 하나인 그 심장병도 또 있었습니다. 또 전과가 무려 9범입니다. 9번. 네, 거기는 이제 총기 관련된 범죄도 있고 포함해서 그래서 순순히 체포를 당했다면은 이번에도 그냥 전과 9범에서 전과 10범으로 되겠죠. 몇 달 정도 살고 이제 출소를 하고 또 뭐 마약도 할 테고 또 다른 범죄에 또 연루가 되고 그 9범, 10범의 그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? 그 사람들도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금 시애틀이나 또 미네아폴리스 그런데 그 경찰을 뭐 해산시키자, 교도소를 없애자 이런 그 극좌파 그런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보고 저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법치주의 나라에서 이럴 수 없죠.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무법 천지 이런데 동조하고 그런데 또 뭐 일부 한인들도 또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물론 그 시민의 그 권리 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서는 제 생각에는 줄을 잘 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주 초죠. 6월 9일 그 2017년도에 남편을 식칼로 살해한 그 당시 28살 유미선 항소법원에서 당시 그 남편을 살해한 2급 살해범으로 16년에서 종신형을 받은 것을 항소를 했는데 그것을 기각을 시켰습니다. 미국 형법에 보면은 그 중범 펠런이라고 그러죠.
그것을 저지르면은 이제 그 감옥에 갑니다. 교도소에 페네텐셜이라고 그러죠. 거기는 룰이 하루를 모범수로 지내면은 하루를 깎아줍니다. 경범일 경우에는 미스터 미너라고 그러죠. 그건 이제 카운티 그 구치소에 가는데 모범수일 경우에는 이틀을 지내면은 하루를 깎아주는 룰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미선의 경우는 20년 정도의 실형을 제가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반 10년을 모범수로 있으면은 풀려나고 나머지 10년은 parole이라고 그럽니다. 가석방된 그 컨디션이 붙죠. 그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되면은 그 나머지 10년을 돌아가서 감방살이를 해야 됩니다. 자, 또 정치 관련에 대한 논평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난 그 4.15 총선 많은 그 부정선거의 그것들이 엿보고 있지만 하여튼 압승을 이제 그 여당인 민주당이 했죠. 그런 다음에 터져 나오는 이 행태들 참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막말로 그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이 참 걸맞는 것 같은데 이런 도를 넘는 발언들 각종 특별법 신설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틀을 그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. 그리고 경제를 보면은 중국 폐렴 올해 초부터 전에 벌써 그 아주 안 좋았습니다. 뭐 거의 폭망 수준이었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가서 여러 대도시를 둘러봤는데 그때도 그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었었습니다. 길거리에 그냥 그 점포 임대 사인 수없이 나붙었고 특히 그 길목이 좋다는 그 코너 가게들 그런 것은 이제 그 오버헤드가 높죠.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벌써 망가진 모습이었었고 또 그 후에 올해 초에 들이닥친 그 중국 폐렴, 우한 폐렴 때문에 이 권투로 보면은 그 원투 펀치라고 그러죠.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래서 그러기 상태에 지금 있는데 또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국고를 막 퍼주는 그런 파퓰리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앞날이 매우 어둡다라고 봅니다.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아침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한인 언론, 미국 언론을 이제 다 섭렵을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. 또 이번에 그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뭐 엄청난 욕지거리를 했죠. 어떻게 보면은 그 깡패나 뭐 조폭 그런 수준인데 로 이제 그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미국에도 ICBM 대륙간 탄도탄이죠. 또 SLBM 그건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죠. 그런 걸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조만간 무력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명분도 벌써 충분하고 실리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이런 것을 모두 갖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난 통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전쟁을 시작한 것이 무려 70%를 육박합니다. 현재 가장 이제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한 상황이죠. 지난 그 미국이 지난 3월 테스트에 성공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. B-61이라는 그 가공할 그 핵 벙커 미사일이랍니다. 그 북한은 두더지같이 지하에 시설이 많죠. 또 그런 걸로 봐서 이 무기는 이 미사일은 북한의 맞춤형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몇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그 위력을 갖고 터지지만 방사능 유출은 극소량이랍니다. 그래서 떨어뜨리고 금방 점령군이 이제 들어가서
피해를 이제 그 최소화를 하고 재건을 또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북한의 민주사회,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또 그러면 자연히 통일도 될 것이고 또 재건 사업에 관련돼서 한국도 또 미국도 경제나 그 발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. 아무쪼록 그 많은 희생자 없이 이런 큰 일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 아마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